악으로 깡으로도 못 써먹을 최악의 돌격 소총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방산비리가 의심되는 최악의 돌격 소총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총 만드는 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스텐 기관단 총같이 쇠파이프랑 스프링으로 만든 총조차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현실에 맞게 만든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리 천재적인 설계를 내놓아도 제조업이 받쳐주지 못하면 불량률이 높을 수밖에 없으니 말 다 했습니다. 즉 기술과 제조업 모두 받쳐줘야 잘 나가는 총이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받쳐줘도 여러 이유로 실패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기술과 제조업이 맛이 같거나 아니면 둘 다 받쳐주는데도 다른 이유로 망한 돌격 소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960년대 중국이 소련의 AK-47과 SKS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63식 자동 소총은 제조업이 못 받쳐준 케이스입니다. 1968년에 도입된 63식은 AK-47의 연사력과 SKS의 명중률을 결합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만들어졌고 설계도 원본이다 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63식이 도입된 시기가 하필이면 문화대혁명대라는 건데요. 홍위병들이 죄다 때려 부수는 마당에 공장이라고 멀쩡할 리 없었죠. 특히 홍위병들 끼리도 싸우면서 공장 부품과 설비를 탈취하는 일이 벌어졌다 보니 63식은 제대로 만들어지는 게 기적이었습니다. 게다가 63식은 사실상 구식 반자동 소총인 SKS에 AK-47의 구조를 적용한 거다 보니 자동 사격 시 반동 제어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63식은 자동 소총으로 내놓았지만 오히려 반자동 사격 시 명중률이 더 높은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결국 내구성도 낮고 반동 제어도 어려운 63식에 질려버린 중국군은 도입한 지 10년 만인 1978년에 퇴역시키더니 600만 정이나 되는 물량 중 상당수를 공산권에 마구 뿌렸죠. 하지만 공산권에 마구 뿌려진 63식도 반동 제어는 둘째치고 내구성이 처참해서 AK-47이 없으면 울며 겨자먹기로 썼지 AK-47이 있으면 바로 참고행이었습니다. 63식을 퇴역시킨 중국군은 결국 AK-47과 SKS로 돌아갔다가 1981년부터 63식의 후속작 81식 자동소총으로 실패에서 벗어나 제식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름만 보면 중국산 같지만 일제로 1964년부터 생산돼서 64식 소총이라 불리는데요. 64식이 나오기 전까진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하고 군대도 해산돼서 M1 게런드나 99식 소총 같은 부를 대로 구른 노병들이 제식 소총이었죠. 그렇다 보니 자위대는 새로운 제식 소총을 원했고 처음엔 미국의 M14 소총을 도입하려다가 일본인이 쓰기에 너무 크다는 이유로 직접 개발하기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개발하려 보니 7.62mm 나토 탄조차 구하지 못해서 빌빌대다 미군 이준 10발 가지고 시작해 AR-10, M14, M1918 BAR 등 좋다는 총은 다 참고해서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64식이 탄생했고 결과물도 나쁘지 않았지만 막상 도입해서 써보니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죠. 가장 큰 문제는 부품 고정이 안 되는 것으로 테이프를 감고 쓰라는 게 자위대 공식이라니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게다가 구조도 너무 복잡한데 보통 소총 부품 수가 많아야 20개인 반면 64식은 무려 58개인데요. 이 정도면 총이 아닌 시계라도 만드는 수준이니 쓸데없이 장인정신이 발현된 거죠. 부품을 이렇게 많이 쓰는 데다 오직 자위대용으로 소량 생산하다 보니 가격도 그만큼 훌쩍 뛰었습니다. 1985년 기준 64식이 18만 8천엔, 한화 약 94만 원으로 당시 M16이 3만 2천엔인 걸 고려하면 얼마나 비싼지 감이 옵니다. 그 외에도 조정관이 불편하다거나 사격 시 철모에 가늠자가 부딪힌다거나 하는 등 문제투성이었는데요. 하지만 자위대는 대체제가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23만 정을 도입해 테이프를 감고 89식 소총이 나올 때까지 버텼죠. 그래도 64식으로 거하기 실패해서 그런지 89식이나 20식 소총은 가격 빼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인사스는 인도 ARD에서 개발해 1990년대 후반부터 인도군이 전격 도입한 카레맛 돌격 소총입니다. AK와 여러 총의 장점을 섞은 신형 돌격 소총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결과는 처참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탄창으로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만든 탄창이 추운 날씨를 견디지 못하고 부서지기 일쑤였습니다. 1999년 카길 전쟁 당시 히말라야의 혹한 지대에서 탄창이 부서져서 인사스는 졸지의 볼트 액션 소총이 되어버렸죠. 뿐만 아니라 조정관 반자
반자동에서 자동 사격이 되는 오작동이 발생했으며 가스 조절기는 수시로 부러졌고 좀만 쏴도 금방 과열됐습니다. 이는 총의 알파와 오메가인 격발과 급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인사스가 이렇게 잘못 만들어진 건 기술이나 제조업이 딸려서 그런 게 아니라 공기업 독점으로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자국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의 투자나 참여조차 제한되거나 막혔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인도군 관계자들조차 이런 실태를 잘 알고 있다 보니 외국산 총을 도입하는 걸 선호하는데요. 인도 특수부대도 인사스를 들고 작전에 나가느니 AK나 TAR-22를 달라고 요청했고 2008년 뭄바이 테러 당시에도 대테러 부대가 인사스 대신 외국산 총을 든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인도로부터 인사스를 공여받은 네팔도 성능 불만을 제기했으니 말 다 했는데요. 공여받았는데도 못 써먹을 수준이었다는 거죠. 결국 인도군은 2017년부터 인사스 교체 사업을 본격화해 러시아의 AK-203과 국산 신형 소총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SA-80은 영국의 유서 깊은 엔필드 조병창이 197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해 1985년에 영국군이 도입한 제식 소총입니다. SA-80은 탄창이 권총 손잡이 뒤쪽에 있는 불법 구조로 총 길이를 줄이면서도 긴 총열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영국군은 FN8을 대체할 차세대 제식 소총으로 큰 기대를 걸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이 총은 처음부터 문제투성이었습니다. 1990년까지 무려 20가지나 되는 결함이 보고됐는데 이건 사실상 전부 다 문제라는 이야기로 문제를 다 말하기 입 아플 정도입니다. 일단 부품과 탄창이 폐품 수준이라 총이 툭하면 고장나는데 여기에 무겁기까지 하고 조작성마저 끔찍한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는데요. 1991년 걸프전에 이런 걸 들고 간 영국군은 SA-80이 제대로 나가는 걸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영국 최정예 특수부대 SAS는 SA-80은 거들떠도 안 보고 M16을 갖다 쓸 지경이었죠.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유명했던 영국이 SA-80을 떠안게 된 이유는 바로 정부와 기업의 환장할 콜라보 때문입니다. SA-80을 개발한 엔필드 조병창은 유서 깊은 기업으로 1816년부터 총을 만들어 왔지만 2차 대전 이후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건지 10년 동안 제대로 된 소총 하나 못 만들 수준이 되어버렸지만 그런데도 엔필드 조병창을 고집한 영국 정부는 SA-80을 채용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SA-80 관련 보고서가 유출되고 전 국민에게 욕이란 욕은 다 먹게 되자 뒤늦게 외국산 총을 도입하려다 H&K가 눈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영국은 H&K에 거금을 주더니 SA-80을 쓸만한 수준으로 만들라고 의뢰했고 그 결과 A2형에 가서는 쓸만한 총으로 거듭났죠. 영국 폐품을 독일 기업이 고쳐주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살펴보면 최악의 돌격 소총들이 실패한 원인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기술, 제조업 문제거나 아니면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AK 시리즈처럼 단순하고 튼튼한 총을 수억 정이나 만들어 전 세계에서 쓰고 있다는 사실은 좋은 총의 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총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그냥 겉보기에 좋은 폐품에 불과한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실패 사례들을 보고 한국형 소총2 사업은 반드시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못 써먹을 최악의 돌격 소총들을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